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하인즈 코하세 자기심리학을 연구하겠습니다. 코하세 인간 이해는 코하세는 카프카의 변신에 근거한 존재 경험, 즉 고립에 관한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립받는 인간상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생은 고역으로 성취도를 공허한 것으로 경험하는 인간 이해를 가졌고요. 인간은 특정한 인간 환경 안에서라야 번성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특별히 하인즈 코하세 자기심리학은 실존주의적 철학이나 심리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카프카의 변신은 실존주의적 소설로 우리들에게 매우 많이 읽혀졌던 책이죠.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실존하는 인간이 참으로 허망하고 고립되어지고 고통 속에 사는 절망이라는 그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이런 절망스러운 인간이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는 길은 보편적인 가치와 의미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유일성을 쫓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인즈 코하스는 어떤 특별한 환경 경험 안에서라야 인간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애적인 성격은 하인즈 코하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프로이트의 1차적 자기의 상태는 생애 초기에 유아는 전적으로 모든 리비도가 자기 자신을 향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폐 단계, 또 공생적 융합 단계. 그때 아이는 생각하면 대상 세계가 다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유아적인 전능감 속에 자신이 창조주가 되고 그와 같은 유아적 전능감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적 리비도는 대상 리비도로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아동은 그 부모를 중요한 사랑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 리비도와 자기적 리비도는 서로 반비례하고, 그래서 아메바의 원형질과 외죽처럼 그러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1차적 자기에는 모든 리비도가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어서 세계의 중심으로 유아는 자신이 존재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적 리비도는 나중에 대상 리비도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서 대상 사랑으로, 대상 사랑에서 이성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보편적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대상을 향한 리비도와 자기를 향한 리비도는 서로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대상을 향한 리비도가 량이 커지면 자기를 향한 리비도는 작아지고, 반대로 자폐적이고 자기적인 상태로 꽉 에너지가 다 쓰여지게 되면 대상과의 상호관계, 대상에게 주는 리비도는 그만큼 작아지게 되는 거죠. 프로이트는 자기애적 병리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열증이 리비도가 대상으로부터 2차적으로 자기애적인 상태로 철수함으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생후 몇 달 동안 그랬던 것처럼 자기 몰두 상태로 퇴행된 것이 바로 자기애적인 상태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자기 사랑에서 대상 사랑으로 리비도를 대상 리비도로 옮겼는데 대상이 흡수해주지 않고 수용해주지 않고 상호적인 정서적 접촉이 없게 되면 이 리비도가 대상에게 수용되어지지 못하므로 에너지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 자기 안으로 철수됨으로써 생후 몇 달, 한 4개월 동안에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 몰두 상태로 빠져버린 것이 바로 심각한 자기애적 병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두아르드의 임상이 나오는데요. 네, 20대 초반의 남성 동성애자인 에두아르드는 모호하고 전반적인 우울감과 목적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상담을 받게 됐는데 그는 최근에 대학을 졸업했고 신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는 백만장자가 되는 야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그 모든 과정들을 잘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략이나 계획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즉 취직시험을 보면서 채용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또 회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회사의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것은 많은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은 없고 아직 취업도 안 됐는데 자기에 의해서 정상까지 오르는 상태에 놓여진다는 것은 바로 자기애적 병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는 동성애적 성향을 가졌는데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주고 강력한 느낌을 가져다주는 커다란 음경을 가진 근육질의 남자를 끊임없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고 있는 중이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목적이 달성될 때는 뭔가 불행감이 덜했지만 그런 추구가 보상을 얻지 못하고 실패할 때는 공허함, 덧없음에 고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자유행위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두아르드는 나팅게이의 남자답게 잘생겼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을 경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로 의미를 주지 못하는 중요한 사람도 아닌 놈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오히려 기분 나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이상화해서 높이 평가하는 대상이 있고 이런 일반 대중들은 그야말로 사소한 전리품에 불과한 그야말로 평가절하하는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왕관을 차지하기에 필요한 그야말로 장기판의 졸처럼 생각하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임상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뭔가 임상을 분석가가 아닌 자신이 이끌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계속 분석가의 말을 듣다가 자기가 치고 들어갈 기회를 틈타서 갑자기 하는 말이
당신은 오늘 입은 회색이 어울리지 않아요? 지난주에 입었던 파란색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면 분석가는 여자분이었는데 뭔가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임상 분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담을 중단시키려고 하면 막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약속 하나를 취소하려고 했을 때에 그는 화를 내고 우울해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자기애적 전이를 고전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이란 갈등을 일으키는 환자의 무의식적 갈망들을 환자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갈등적인 강렬한 감정으로서 이를 분석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트랜스퍼런스는 임상 상황 아래서 생애 초기에 겪었던 정서 대상 관계 사건들, 그리고 그 관계들이 분석가를 생애 초기에 중요한 대상으로 삼고 투사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애 초기에 경험했던 그 정서, 그 느낌을 그대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인즈 코앗은 전이신경증과 자기애적 신경증으로 나누었습니다. 전이신경증은 소위 말하는 신경증으로서 전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자기애적 신경증은 신경증이라기보다는 정신증에 해당되는 모든 어떤 그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 안으로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두아르도는 정신병 환자와는 달리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따를 수 있었지만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기애적 전이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 자기몰입, 비상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 과대주의, 과대적 자신감, 소홀히 취급하는 것에 대한 감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돈키호테처럼 자기애적 환자들은 자기 몰입에 되어져 있고, 피상적으로 보면 되게 그럴듯하게 보여서 왕자병, 공주병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돈키호테처럼 과대주의, 과대적인 자신감, 아까 에두아르도가 본 것처럼 취업도 안 했는데 이미 CEO가 돼 있는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과대적 이런 자신감이 정말 CEO가 되도록 만들어주게 돼서 많은 CEO들이 자기적인 성향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소홀히 취급당하면 금방 과민해져서 화를 내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피부 접촉에 강한 욕구를 갖고 있고, 감각적 섹스 경험에 몰두하고 있고, 거칠고 위험한 운전 행위를 하는 이유는 작은 일에도 뒤처지고 싶지 않아요. 경쟁하는 사람들인 거죠. 대상의 과장된 위대성이나 평가 절하하는 모습, 그리고 타인 관계에서 타자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접촉에 강한 욕구가 있어서 감각적인 섹스에 몰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거칠고 위험한 운전 행위를 하는 이유는 자기 차를 앞질러 가면 뭔가 자기가 상하니까 그 작은 것을 경쟁해서 이겨내므로
자기애를 성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리비도를, 관심의 집중을 자기의 충족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위대하게 보거나 평가절하하는 이런 성향성도 이들의 특징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또 비현실적인 목표를 향해서 에너지를 허비하고 또 제의식보다는 창피하다는 느낌이 지배적이고 실제로는 겁쟁이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의 분위기가 있고 우울감이 솟구쳐 오르다가 땅바닥으로 추락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목표를 쫓아서 신기루를 쫓는 사람들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작은 것에 창피하다는 느낌, 그거는 바로 자기애가 상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되게 용감하고 과감하고 위대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겁쟁이에요. 그래서 겁먹은 아이가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좀 철면피 같은 그런 냉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이 막 하늘 끝까지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인즈 코아스의 생애를 보면 하인즈 코아스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비엔나 19번가에 살았는데 비엔나 19번가는 우리나라 청담동처럼 제일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고 주로 개신교 신도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아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됐고 그래서 아버지 없이 엄마랑 지내게 됐는데 오이디푸스 시기가 시절 때는 한 4세가 넘어서 아버지가 참전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 애적이라서 하인즈 코아스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자기의 충족을 위해서 아들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코아스는 평생 자기적인 요소를 많이 띠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 코아스를 나비 넥타이를 메고 신사복을 입혀서 교회에 같이 다니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고 아버지는 참전 이후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존재감이 없었고 가톨릭 교회에 따로 다녔다고 해요. 그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엄마랑 함께 미국 시카고로 이주해요. 그런데 시카고에서도 엄마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게 되고 하인즈 코아또 비엔나 이과대학을 마치고 시카고에 와서 시카고 유니버시티 정신의학 교수로 채용이 되어져요. 이주자로서는 매우 행운이죠. 시카고 대학은 세계 최고의 명문 아닙니까? 특별히 심리학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그는 생애가 끝날 때까지 교수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애적인 사람의 치유 방안은 자기지향적인 리비도를 방어적이고 자기애적인 방향에서 좀 더 성숙하고 외부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애적인 과대주의를 타개하려고 농담이나 역설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유머를 북돋으려고 때로는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야유, 조롱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애를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농담을 사용해야 된다.
코앗은 자기적 병리의 발생 원인을 이렇게 보았어요. 첫째, 자기 대상 경험이 부재되거나 얄팍해. 둘째, 치명적인 좌절을 경험했어요. 셋째, 변형적 내면화가 실패했어요. 넷째, 허약한 심리를 갖고 있어요. 다섯째, 해체되는 느낌이 팽배했을 때. 여섯째, 공격성 표출이 잘못되었을 때. 즉, 일곱째, 뉴클리어 셀프를 찾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셀프 오브젝트 익스페리언스 경험이 부재되거나 얄팍하면은 바로 자기적인 환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기 대상은 바로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용기를 주고 활기를 주고 뭔가 생기를 북돋아주는 모든 대상들을 말하는데, 이런 대상 경험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러링, 아이디얼라이징, 트윈십, 셀프 오브젝트 익스피리언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적었을 때, 옵티멀한 프루스트레이션이 아니라 막 치명적인 좌절, 끔찍한 경험, 그렇게 되면 트랜스뮤팅 인터널리제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면 허약한 형태의 심리 구조가 되어져서 해체되는 느낌이 팽배하고 모든 에너지를 자기의 충족에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의 길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상성, 건강한 정신이라는 것은 코앗과 프로이트로 보면 좀 다른데, 프로이트는 정상성이란 사랑하고 일하는 능력을 갖는 것으로 정의를 했지만, 코앗은 기쁨을 느끼는 능력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지가 일할 때, 사랑할 때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적 생명력이 없이는 성취는 공허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앗은 프로이트의 이론, 즉 자기 사랑과 타자 사랑이 서로 상반된다는 생각은 수정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코앗은 자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첫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타인들을 사랑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것인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타인들로부터 관심과 칭찬을 바라는 것은 미숙한 것으로 포기되어야만 하는가? 타인들과의 관계가 자기 사랑에 희생하는 대가로 추구되어야만 하는 가치인가? 자신에 대한 호감이 타인들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생명력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코앗은 건강한 자기애와 병리적인 자기애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타인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르시시즘이 단순히 병리적이라기보다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앗은 empathic immersion, 공감적 친접, 버케리어스 인트로스펙이라는 대리적 성찰이 있는데, 이 개념은 엠파시, 이멀전은 침잠, 서서히 스며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공감은 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스며들어가는 이런 공감력이 되게 중요하고, 대리적 성찰이라는 것은 분석가는 환자의 말 뜻에 대한 선입관뿐만 아니라 고전적 이론의 모든 이론적인 틀까지도 다 보류하고 오직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의 관점에서 그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적 침잠
과 대리적 성찰을 한 결과 에두아르드는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첫째, 방해받지 않고 자신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기에게 주의를 집중해 주었고 관심을 가져다 주었으며, 자기가 불쾌해지고 과도하게 흥분되더라도 여전히 동요되지 않고 자신을 진정시켜 주기를 에두아르드는 바랐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런 공감적 침잠과 대리적 성찰을 했더니 이상화되고 강력해 보이는 타인과의 연합함으로써 자신도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느끼기를 갈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두아르드는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가 가능할 때, 분석가가 그의 편에 있는 것 같을 때, 그가 이상적인 남자가 될 수 있다고 느껴질 때, 에두아르드는 자신만만하고 안정되며 활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좌절되거나 성취되지 않을 때에는 정서적으로 붕괴 경험이 있었고요. 그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하도록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핫에 따르면 에두아르도의 누가? 바로 그의 엄마가 그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관심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 자기 애를 충족시키는 거지 아들 중심에서 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고핫에 따르면 에두아르드의 문제는 엄마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데 있기보다 오히려 좋지 않는 관심, 좋지 않는 자기애적 병리의 도구로 쓰여졌던 것이 그에게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는 점차 어머니의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에 있었으며, 자신의 필요에 에두아르드 아들 자신의 필요에 두지 않았음을 지각하게 되었고, 분석가가 공감적 침잠으로 말미암아 에두아르드는 자신이 어머니의 궁정에서 간을 쓴 왕자이기는커녕 스스로 자신이라고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지가 결여된 인간이었고 연약한 연기자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자랑하는 것을 즐겼지만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되었음을 느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즈 고핫은 자기애를 긍정적으로 여겼고요. 고핫은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들을 너무 자기애적인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피상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건강한 자기애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면 내적인 경고성과 생명력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능들을 연마하고 목표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도달해가는 능력을 지니게 되고요. 실망에 직면하면서도 지속적이고 견고하게 희망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 앞에서도 솔직한 긍정을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존감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에두아르드의 인상을 분석해 보면 고핫에 따르면 에두아르드의 문제는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데 있기보다 좋지 않는 관심을 받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고, 그는 점차 어머니의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에 있었으며 자신의 필요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에두아르드는 점점 자신의 자기애적 병리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하인즈 고핫은 코헤시브 셀프, 유클리어 셀프를 형성하게 되려면 응집적인 자기를 가지려면 미러링 셀프 오브젝트, 아이디얼라이징 셀프 오브젝트, 트윈십 셀프 오브젝트 세 가지 자기 대상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옵티멀 프로스트레이션,
적절한 좌절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이 적절한 좌절 경험은 공감적인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좌절을 말해요. 그렇게 되면 트랜스뮤링 인터널리제이션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미러링은 포부를 갖게 되고, 아이디얼라이징은 꿈과 이상을 갖게 되고, 트윈십은 재능과 기술을 가져서 꿈과 이상은 앞을 향해서 나가고, 포부는 뒤에서 밀어주고, 재능은 극대화시켜주는 형태가 되어지죠. 그래서 미러링 셀프 오브젝트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의 활기와 위대함 그리고 완벽함에 대한 내적 감각에 반응해주고 그것을 확증해주며 기쁨과 찬성의 눈빛으로 보아주고 아이의 과대적인 마음 상태를 지지해주는 자기 대상 경험, 즉 어머니를 향해 아이를 향해 반짝거리는 어머니의 눈, 그리고 아이의 활기와 위대함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향한 그 따뜻한 미소, 이게 다 미러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아는 어머니의 지지, 사랑, 자신을 더 높여주는 그런 느낌, 흠모와 인정의 경험, 또 과대적 자신감에서 뭔가 보여주겠다는 의욕, 무조건적인 수용과 인정, 배짱과 소신을 키우는 정서적 근거, 건강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미러링, 반영적 자기 대상 경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험은 아이디얼라이징인데, 아이가 존경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자신이 평온하고 절대적이며 완벽하고 전능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강력한 타인과의 관계 경험을 말하고요. 자신 이외의 위대한 대상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도성을 조절하게 해주는 대상이죠. 그리고 이 아이디얼라이징은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받아들이게 되는 정서적 근거가 되고 사회문화적 윤리규범을 받아들이게 되는 정서적 근거가 되며 적절한 좌절 경험과 더불어 심리 내면에 우상화된 부모상이 하나의 심리적 기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세 번째 셀프 오브젝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트윈십인데 본질적으로 같다는 느낌을 주는 자기 대상 경험, 말없이 자신을 지탱시켜주는 대상 경험, 기술과 재능의 능력, 엄마 아빠와 함께 일을 한다든지 스승 밑에서 도제 훈련을 받는 제자의 느낌, 사람 냄새를 맡으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리고 쌍둥이 같은 하나 되었다는 느낌. 그러므로 이런 세 가지 경험을 다 하게 되면 트랜스뮤링 인터널리제이션, 변형적 자기 내재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좌절은 아이를 안아주는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이 안전한 환경 안에서만 아이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사건들을 직면하고 좌절과 실망을 견뎌냄으로써 자기 대상의 기능적 특성을 내면화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절망 속에 빠뜨리기보다 스스로 달랠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 내적 구조가 든든하게 되고, 그리고 미숙한 자기적 상태의 열정과 생명력의 핵심을 간직한 채 안정되고 융통성 있는 자기를 바로 구축하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자기 대상 전이가 있어요. 미러링, 트랜스퍼런스. 그래서 임상 안에 이런 미러링이 일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디얼라이징. 환자가 분석가를 완전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이 강력한 중요한 타자와 자신이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자신이 더 강하고 중요하다는 느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트윈십은 바로 환자가 분석가와 똑같아지는 열망을 갖는 경우로서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미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에드워드는 이런 건강한 자기애로
변형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두아르들은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존재로 이와 같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에두아르도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환자들은 태행이 아니라 보다 일관되고 융통성 있는 건강한 자기 감각을 갖기 시작하고 실망들을 잘 견뎌내고 현실의 삶에 적응해내가는 생생한 기쁨이 나오더라. 그래서 에두아르드는 자발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였고 알이었던 상태에서 부화되는 시기를 거쳐서 독립적인 그런 형태로 자기가 변형이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하인즈 코앗 얘기를 한 3, 40분 하게 됐는데요. 수업 시간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평안을 빕니다.